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해외의대 컨설팅을 한 학생이 영국 의대에서 최종 오퍼도 받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오랜 기간 함께 수업했던 학생이 캐나다에서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 지금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한국 학생들도 어린 친구들도 한국 책으로도 아니면 영어 원서로도 정말 많이 읽는 책이죠. 근데 이런 원서들을 읽는 친구도, 물론 당연히 어떤 친구들에겐 당연히 어렵겠죠. 한국 친구들에겐 당연히 어려운 책이지만, 이런 영어 원서를 잘 읽을 수 있는 한국 친구들에게도 중고등학교 학교 영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이라고 하죠. 그런 시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근데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이런 해리포터 같은 이런 원서들을 정말 잘 읽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잘 읽는다는 건 그만큼 읽고 잘 소화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영어 능력이 상당한 거죠. 한국의 중고등학생이 이런 해리포터를 읽고 원서를 읽고 잘 소화한다는 거는 영어 실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외국어로서. 이 해리포터 책은 영어권 국가에선 당연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읽죠. 근데 보통 한 초등학교 그래도 4학년은 돼야지 이 해리포터를 소화할 수 있거든요. 해리포터 이 내용을 읽으려면 원어민이라도 4, 5, 6학년. 그리고 당연히 해리포터는 성인들도 많이 읽죠.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읽었던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거든요. 이런 책을 읽는 친구들도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시험, 학교 시험이 어렵다. 저는 수능 영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초등학교 4학년도 원어민 아이들은 읽는 책이라며, 그럼 중고등학생 당연히 학교 시험이 더 어려워야지. 근데 원어민 초등학교 4학년만큼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교포나 정도 빼면은 몇 명 있겠냐고요. 정말 0.00001% 되겠습니까?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는데도 학교 영어 시험이 어렵다. 물론 모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죠. 학교 영어 문제 한 30문제라고 할 때 30문제가 다 어렵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만만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난이도나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문제들이 꼬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한국 학교의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다 영어가 교포 수준이다, 원어민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또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영어를 다 외국어로 배우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열의 9분. 그렇다는 전제하에 그런 분들이 내는 시험인데 이런 원서를 읽는 친구들도 어렵다. 그리고 사실 진짜 한국 친구들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물론 지문은 영어고 문제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외국 학생들은, 영어권 학생들은 그 문제를 읽지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디렉션 자체가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만약에 영어로 돼 있다 그래도 원어민 중고등학생들도 한국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시험지, 학교 시험지 보면 100점 다 맞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간혹 외국인들이 특히 영어권 국가의 선생님들조차도 수능 영어 푸는 그런 영상들도 많잖아요. 여럿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막 틀리잖아요. 근데 그냥 캐나다의 중고등학생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캐네디언 중고등학생이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한국 학교 영어 시험 문제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디렉션이 다 영어로 전환돼서 풀게 하더라도 저는 100점 맞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야, 당연하지. 학교 시험인데 뭐 100점 다 맞으면 안 되지. 근데 그들에게 영어는 모국어고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는 제2 외국어잖아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한국에서 영어 사용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이나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시간도 영어로 100% 진행되지 않는데 일반 학교 기준으로요.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하고 영어권 국가의 아이들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비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 한국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 뭐 영어 실력이 아니죠. 그 영어 능력을 언급했던 거는 그런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니까 문제를 출제하셔야죠. 하지만 뭐 주관식 같은 경우에서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물론 시험을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그 선생님이 의도한 바로 정답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 학교 학생들은 그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거니까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 한 학년에 딱 한 명만 계시지는 않잖아요. 사실 규모가 큰 학교는 뭐 한 학년당 영어 선생님이 한두 명, 2명 이상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관식 같은 경우도 기준이 되게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그 한 사람이 마음을 읽기 위해서 100점이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정말 뭐 95점, 막 100점 받기 위해선 그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막 파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내신 영어 시험 대비할 때 문제를 시험 범위도 몇 과 안 되는데 뭐 레슨 1, 레슨 2, 레슨 3, 뭐 1, 2, 3과 정도 아니면 한두 가밖에 안 되는데 정말 수천 문제를 풉니다. 뭐 수천 문제가 뭡니까? 정말 수천 문제 풉니다. 아니 그 레슨 두세 개에서 수천 문제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제공하는 뭐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요. 교재들도 있고요. 학교별로, 지역별로. 정말 그러면 얼마나 쪼개는 겁니까? 얼마나 쪼개는 거냐고요. 그 문제들의 그 퀄리티가 어떻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처럼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영어를 그래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많이 이상하거든요. 문제들이.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보면 정말 퀄리티가 엉망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한 명이 출제하고 뭐 동료 선생님이 감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테스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뭐 70점만 맞아도 만족하고 60점만 맞아도 괜찮고 80점만 맞아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자신의 목표나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90점 이상.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공부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공부를 위한 스트레스라면 괜찮은데 정말 어떤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런 스트레스, 그 문제도 어떤 뭐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는 정말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출제하는 문제들에 아이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원서들을 편하게 읽는 아이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험에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현실을 저는 한번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국영수사, 뭐 국영수 과사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뭐 저희 때도 봤고 지금 아이들도 보고 있고 그게 뭐가 특별해? 근데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이 학교의 영어 시험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직접 한번 풀어도 보시고, 영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의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자녀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서 학교 영어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또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의 학교 영어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저 때와 지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영어 교육 과정도 수차례 개정이 되고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은 교과서의 그 편집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졌다는 거. 디자인이 많이 예뻐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그런 핵심에 있어서는 아직도 학교 영어 교육이 실용 영어 쪽으로 가는 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많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영어 시간, 교과과정상 적어도 일주일에 3, 4시간은 있습니다.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3, 4시간이면 중고등학교 6년 잡으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 일주일에 3, 4시간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추가 영어 수업이 제공되는 학교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4, 5시간의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이들에게 진짜 영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고 그런 학교 영어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안티하자고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들도 그런 문제 만드시느라고 누구보다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영어 교육이,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